네, 한류어 언어 12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우리가 18조까지 살펴봤고요. 별그대에 대한 분석, 중국에서 분석하는 그런 어떤 인기 요인들을 살펴보다가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또 4차 시로 나누려고 하다 보니 별그대 얘기를 다 완료하지 못하고 2차 시에서 끝냈어요. 19쪽에서 별그대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다른 논의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는 앞선 세 드라마와 동질성과 이질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류 드라마의 어떤 K-드라마의 성공에는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데 이 별그대는 한 10년의 갭차를 통해서 달라진 한국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특성들이 또 반영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별그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갖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과 동시에 기존의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의 한류 드라마와 다른 어떤 점,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K-드라마가 갖고 있는 어떤 동질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질성은 선남선녀의 남녀간의 사랑을 중심 서사로 다루고 있고, 신뢰, 영원한 사랑, 권선징악, 인과응보와 같은 전형적인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선한 그런 유교적인 가치관이 아직도 있는 것이죠. 이질성으로는 가족주의나 효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은 찾기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했지만 사실은 과거보다 이제 가족관계가 왜곡되어 있어서 그렇지. 예를 들면 그 여주인공이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든지, 상대적으로 이제 남자 주인공은 외계인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가치관과 가족 구성에선 예외가 되지만 거기서 계속 도와주는 이제 나이 많은 이제 변호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분이 사실은 어떤 유사 가족 구조의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은 이제 인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찾기 어렵다. 찾기 어렵다기보다는 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 스토리라는 측면에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기존의 드라마들보다 최근의 드라마들은 그야말로 그 컨텐츠의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특별한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깨비라든지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그 기존의 어떤 단순한 가치관이나 새로운 영상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참신한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아주 성공의 어떤 그런 차별점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투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 갈등 해결의 방식이 외계인을 통해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너무 유치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줄거리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만화 같죠. 그래서 요즘도 한국 드라마들이 웹툰에서 인기를 끈 다음에 공중파를 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이제 웹툰이 갖고 있는 혹은 웹소설이 갖고 있는 약간 스토리텔링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겠죠. 과거에는 어땠냐면요. 순수 문학 작품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70년대 80년대까지 있었던 TV 문학관이라고 하는 주말에 어떤 단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메밀꽃 필 무렵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순수 문학들이 드라마화 되었었죠. 박경리의 토지가 드라마화 되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떤 그런 전통적인 어떤 순수 문학 작품들이 드라마하거나 영화하기보다는 최근에는 특히 웹툰이나 웹소설들에 근거한 그런 어떤 드라마화나 영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은 웹툰을 보거나 웹소설을 보거나 이런 세대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도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강의를 이러한 유의 강의를 맡으면서 덕분에 좀 뭐랄까 젊은 감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장르적인 컨텐츠적인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인물, 소재, 부각되는 이미지, 한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이 딱히 두드러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드라마가 가진 한국적 강점은 세계적 보편성을 잘 형상화하기보다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문화 트렌드와 잘 결합했다. 그러니까 유난히 중국에서 성공한 것이 시공초월극. 시공초월극이 그 당시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예요. 뭐 보보경심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다 보니 이제 그것과 잘 부합이 됐다라고 이렇게 중국에서는 분석을 했지만 실제로는 스토리텔링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어찌되었건 간에. 그래서 2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중국에서 굉장히 바이두 같은 데서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인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보여줬죠. 네, 2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대표적인 대단히 범아시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한류 드라마, 4편의 한류 드라마, 별그대는 좀 시대적으로도 시기적으로 조금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한 지역 국가의 문화상품이 해외 시장에 성공하기 위한 이상적인 모델은 지역의 특수성과 세계적인 보편성을 잘 겸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편성과 특수성이 얼마나 잘 조합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지역의 특수성이 강조되면 몰입이 안 돼요. 뭐 특별한 국가의 특별한 정서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극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려면 뭔가 시대적 배경과 주인공들은 다르더라도 그런 사건들이 어떤 나라에나 있을 법한 혹은 현대 사회에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보편성에 이제 호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이야기 구조, 뭐 뛰어난 미모와 연기력을 가진 배우, 섬세한 디테일, 감미로운 음악, 수려한 영상, 뭐 이거는 뭐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배우의 개인적인 매력이라든지 연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또 연출력이라든지 뛰어난 영상이라든지. 네. 그래서 4편의 한류 드라마의 공통점은 양립하기 힘든 것들의 적절한 조화라는 점에서 인기가 있었던 것 같다. 사랑이 뭐길래는 비판받는 가부장제와 남성 여성의 공절을 모색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이율배반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22쪽. 반면 겨울 연가에서는 남성 주인공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자질들의 결합체라는 거예요. 여심을 자극하는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의 매력적인 남성 주인공인데 이런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어두운 출생의 비밀과 등등등.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 생활 사회에서 이렇게 뭐 출생의 비밀이 있고 이러면 잘생기고 멋있어도 쉽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드라마 상에서 극복할 수 있는 판타지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사의 전체 흐름은 현대 여성이 욕망하는 남성상에 대한 낭만화와 이상화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기억상실, 사생아, 근친상간, 교통사고 등 아주 통속의 극대화. 그러니까 이 모순된 두 축의 이중주. 대장금도 역시 전통적인 남성 영웅 서사를 전면에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이 남성 세계의 최절정의 왕궁의 공간 안에서 주인공이 여자예요. 주인공이 여성이고 여성도 연약하고 또 양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모순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상충된 모순된 어떤 그런 매력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더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어떤 모순의 이중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게임이라고 하는 정말 천진난만하고 그러한 게임을 통해서 아주 잔인한
그야말로 잔인한 어른들의 욕망과 거기다 이제 합법은 아니군요. 정당화된 살인의 과정까지 보여주는 아주 모순된 상황이 끊임없는 긴장을 유발하고 또 몰입도를 높여서 드라마의 성공을 만든 것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순된 두 축의 조화로운 모순성의 모순과 충돌의 조합? 선생님은 역시 문학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별그대도 마찬가지죠. 외계인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설정에서 이미 어울릴 수 없는 모순의 상황을 전면 배치하고 공간상의 양립 불가능뿐 아니라 400년이라는 시간상의 양립 불가능성을 모조리 다 드러내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멜로와 스릴러가 한 드라마 장르 안에 있다라는 거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건데 요즘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멜로인 줄 아는데 살짝 보면 이게 스릴러가 들어갈 거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은 멜로 부제의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죠. 아예 남녀 주인공이 나와도 이들 두 주인공들 사이에 어떤 감정선이 없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장르적인 속성을 예를 들면 범인과 형사와 형사물이라든지 이렇게 추정물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그런 게 많죠. 과거에는 보통 남녀 주인공이 나오면 이게 어떤 조건이건 대개의 경우 뭔가 이렇게 사랑으로 엮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최근에 좀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중적인 캐릭터의 창조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여주인공 캐릭터는 정말 최고 미녀고 그런데 푼수야. 아주 무식하죠. 무식하고 그러면서도 또 아주 부정적인 면도 있으면서 굉장히 또 천진난만하고 이런 면들도 있고, 또 반면에 이제 남자 주인공도 굉장히 우월해 보이지만 또 엉뚱한 면도 있고 유치한 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모순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게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이 네 편의 소위 말해서 대박 한류 드라마,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오징어 게임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모순된 것들 속에서 상충되는 매력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큰 성공의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판타지 요소가 강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사실은 이제 이 판타지 드라마들이 갖는 장점은 뭐냐면 현실 도피, 굉장히 긍정적인 방식에서 현실 도피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하는 드라마, 지금 주말 드라마인지 선생님도 돌려면서 보는데 다 무슨 저승사자 얘기,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정말 저승이 있는지 윤회를 하는지 그것도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내 삶이 다시 주어진다라면이라는, 그리고 내가 내세가 있다라는 걸 안다면 현세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든지 인간이 갖는 어떤,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관과 떠나서 그런 어떤 인류가 갖는 어떤 공통된 보편적인 정서에 호소하면서 동시에 판타지적 요소를 갖추게 돼서 더 매력을 갖게 되는 그런 드라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그대는 무협 판타지, 로맨틱 트렌드 드라마, 그 다음에 살인 누명 이런 것들 모든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장이 막장으로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것이 작가와 연출가의 매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2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K-팝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서 더 나아가서 생비자, 프로슈머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드라마를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안 했는데요. 드라마에 대해도 취향 프로파일이 한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해요. 설문조사 결과. 우리가 앞에서 왜 팬들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들과의 어떤 일체감의 차이에 따라서 4가지 유형이 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했었는데, 드라마에 대한 취향 프로파일은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서 이게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논문에서 소개한 것들이 재미있어서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감성 타입,
이성적이고 경쾌한 감성 타입, 비논리적인 감정 과잉 분출의 감성 타입, 그 다음에 로맨틱 트렌드의 감성 타입,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지금 3번하고 4번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네. 4번 같은 경우 로맨틱 트렌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를 볼 때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약간 사이드라고 할 수 있는 오로지 멜로에만 그런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멜로 드라마일 때는 그것이 이제 메인 스토리가 되니까 뭐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로맨틱 트렌드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동화적인 사랑,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영원 불멸의 사랑. 이렇게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선생님이 지금 50 훌쩍 넘어 살아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극적 환상. 근데 뭐 10대, 20대부터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비논리적인 감정 과잉 분출의 감성이에요. 예를 들면 드라마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줄거리가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줄거리를 바꿔라 항의를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이제 악성 댓글, 작가 테러, 과거에 그랬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드라마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그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프로슈머가 되어서 이제 줄거리가 바뀌게 되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작가는 작가 나름대로 전체적인 플롯 구조 안에서 완성된 형태가 있을 텐데 줄거리가 바뀌게 되면 잘못하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그 별과 함께인가? 이거 별인데 차인표 씨와 고인이 된 최진실 씨, 그리고 안재욱 씨, 요즘은 안재욱 씨가 그 드라마가 별과 함께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인기와 더불어서 이제 노래도 잘 부르고 지금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 가서 이제 콘서트까지 하는 탤런트인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원래 차인표 씨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인데 갑자기 그때 신인이었던 안재욱 씨가 서브 남주예요. 서브 남주인데 원래 서브 남주의 속성이 있잖아요. 짝사랑을 지고지순하게 하다가 지고지순하게 하지만 결국 멋지게 신사적으로 여자를 양보하고, 여자는 그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면서 민기적민기적하고 막 이렇게 되는, 파리의 연인에도 박신양이 있고 그 이동건 씨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구조였는데, 파리의 연인 같은 경우는 박신양 씨가 여전히 그 주연 구조 안에서 박신양 씨의 매력이 이제 이렇게 계속 갔어요. 근데 차인표 씨가 연기를 못하거나 매력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안재욱 씨가 굉장히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 안재욱 씨와 최진실 씨가 이어지는 구조로 이제 일단하게 말하자면 드라마가 결론이 남자 주인공이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차인표 씨가 이제 사람이 성품이 좋은가 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불쾌해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중도 하차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뭔가 작가 입장에서는 시청률을 고려해서 만들어내게 되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왜냐하면 쪽대본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대본이 완성된 상태에서,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는 하던데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드라마 촬영 현장에 대본이 막 급조돼서 나오는 것이죠. 옛날에는 새끼 작가 없이 혼자 작업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요즘은 사전 제작 과정을 통해서 미리 작업을 해놓죠. 미리 작업을 해놔서 작품의 완성도는 있는데, 단 이제 한번 시청률이 떨어지면 극복을 못하는 문제가 있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쪽대본이 나온 대본이 쪽대본까지는 아니더라도 만들어지면서 드라마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간을 보면서 시청률을 좌지우지하게끔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것 같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작품의 완성도에서는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네,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감성. 네. 그다음 이성적이고 경쾌한 감성.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1번은 굉장히 작품을 막 논리적으로만 본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2번은 그거보다는 좀 덜 논리적이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별그대에 대한 그런 소비 취향은 3번에 해당한다. 글쎄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서는 이제 1과 2는 이제 중국의 경우인데 중국에서 한 거예요. 1과 2는 고소득 고학력의 취향인 반면 3과 4는 저소득 저학력의 취향이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이건 뭐 조금 위험한 설문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만 하도 흥미로워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그대 서사의 전통은 별그대가 아니라 이제 어떤 내러티브, 서사의 전통은, 서사라고 하는 것은 신화에서 전설 민담과 같은 이제 고전 소설을 거쳐 오늘날의 현대 소설로 이어지는데 전통 서사의 문법이 있다면 하나의 단서를 이제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예요. 문화인류학자. 이제 20세기 초에 여러분들 혹시 책 제목은 알 텐데 슬픈 열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아프리카 대륙이 식민지화되면서 얼마나 이제 그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피폐되는가를 문화인류학적으로 쓴 책이 이제 슬픈 열대라는 책이고 그 저자가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이고 이제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아주 대표적인 20세기 최고의 어떤 지성 중에 한 명입니다. 아프리카는 참 슬프죠.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이렇게 그려본 적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경선이 다 이렇게 꼬불꼬불하죠. 꼬불꼬불해요. 그런데 국경선이 수직인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적도나 이런 거 말고 아프리카의 국경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뭐 프랑스든 영국이든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국경선을 나눠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프리카는 그 국경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여러 부족들이나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국경에 나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인종 갈등이라든지 내란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비스트로스가 뭐라고 했냐면 태초의 서사인 신화는 내러티브인 신화는 모순된 것들의 공존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고 무릎을 칠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그러니까 모순된 것들이 결과적으로 최초의 서사가 신화인데 이 신화 자체가 모순된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모순된 것들의 공존이 어떤 이런 스토리텔링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신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설화들 같은 것도 일정한 모순성에서 그 서사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 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한류 드라마의 성공은 전통 서사의 문법에 충실하게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 별그대에서 트렌디 드라마로서의 매력, 도시적 세련된 거 앞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넘어가도록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의 아주 재미있는 속성은 별그대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별그대는 최근 드라마잖아요. 현대적이며 첨단적인 드라마의 외형과는 달리 정작 주인공들의 인품이나 성격은 전근대적이고 전통적인 관점으로 무장되어 있는 경우가 큰데 이러한 캐릭터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가 도깨비의 그 공유 캐릭터예요. 그 사람은 900년을 살았으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묘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본인은 최고로 세련된 옷을 입고 아주 그냥 최첨단의 현대 사회를 살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 관계가 잘못하면 아저씨와 여고생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방영됐을 때 초반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이야기 자체가 되게 순수하게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공유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방금 말한 이제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의 드라마들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27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 자본주의 산업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사고와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기준들은 상당히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이전의 고대 혹은 중세 이전의 정신적 유산에 근거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을 과거의 전통적 가치와 이게 문화에 대해서 과거에는 더 좋았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되게 모순적으로 희구를 해요.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과거에 얼마나 더 나쁜 일들이 많았겠어요. 인권도 없고 뭐 이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류 드라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순된 삶이 받는 상처와 피로가 잘 포장된 전통 서사를 통해 위로받고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가 더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대한 환상, 근데 그런 것들을 아주 묘하게 잘 버무려서 매력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3차 시 마치고 4차 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